예, 예, 안녕하십니까. 오늘 또, 어제에 이어서, 조국 혁신당에 대한 시리즈로, 이제 세 번째 시리즈로, 방송을 녹화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페북에도 미리, 11시 정도에 제가 등록을, 유튜브에 방송할 예정이라고 올렸습니다. 지금 녹화 중이고요. 지금 한 10시 정도 가까이 됐는데 제가 그 녹화 아직 1000명이 안 됐기 때문에 뭐 방송 녹화를 하고 그렇게 유튜브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1000명이 안 되더라도 방송이 실방이 라이브 방송이 되긴 되더라고요. 근데 아무래도 인원이 구독자 수가 없기 때문에 실시간으로 그 댓글이나 실시간 소통하기가 좀 어렵다. 그래서 또 실시간 방송에 대해서 방송 자체가 유튜브에는 저장이 되는데 제가 이제 스마트폰이나 그런 별도 따로 저장되는 기능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제가 그냥 녹화를 하고 이렇게 썸네일 만들고 바로 올리는 게 더 낫겠다 해서 제가 이렇게 다시 녹화하게 됐습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지금 조국 혁신당에 대한 그런 부분을 좀 살펴볼까 합니다. 이재명의 최근 사이다 발언이 지금 계속 나타나고 있는데요. 뭐 어제 오늘 어제 하남 오늘은 또 용인 쪽인가가 오늘 갔었죠. 그래서 그 유세 현장은 저는 가보지는 못했지만은 상당히 그 발언의 내용이 지난 대선 때와 같은 그런 발언을 하고 있다. 상당히 좀 듣는 사람들이 굉장히 연설을 잘하는구나. 옛날 뭐고 노무현이나 또 김대중 대통령 때의 그 웅변 연설. 뭐 김대중 대통령의 연설은 뭐 나이가 드신 뭐 우리 이제 형님 또래 선배님이나 저도 어렸을 때 그 김대중 대통령의 그런 시대의 그런 모습들을 저도 봤거든요. 그래서 뭐 그때는 공마당에서 이렇게 연설하는 건데 뭐 시장이나 공마당 같은 데서 흑백 사진으로 많이 나왔죠. 상당히 연설 잘한다는 것이죠. 그걸 이제 그 정치 선동가 같은 데마고그라고 이렇게 부르는 정치 선동가라고 할 정도로 아주 사람들의 그 마음을 사로잡는 대중연설가로서는 대중정치, 대중연설가로서는 최고를 갖고 있다. 근데 이재명도 뭐 거의 뭐 많이 연설을 잘한다라는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근데 최근 사이다 발언이 엊그저께 이제 기자들 길거리 기자 인터뷰, 긴급 인터뷰, 워낙에 그 마타도와 같은 그 가짜 뉴스가 나오니까 아마 이재명 대표가 즉석에서 길거리 인터뷰를 그렇게 했던 그 뒤부터 상당한 많은 지지와 호응이 많이 올라갔습니다. 제가 그걸 평가하기로는 왜 이재명 대표는 그동안에 대표로서 민주당에서 연설을 하지 못했나. 최근에 와서 연설을 아주 뭐 잘 하기도 하고 이제 사이다 발언이 드디어 시작됐구나라고 이렇게 하는 이유가 과거는 민주당 안에는 할 수가 없었죠. 많은 수박 의원들이 있었고 심지어 대표를 구속하기 위해서 뭐 거의 뭐 전당원 투표에서도 그 수박들의 그 아주 부도덕한 행위는 상당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최근에 이제 조국 그 혁신당 조국 씨의 그 조국의 그 뭐랄까 좀 공격적인 언사 또 윤석열에 대한 그런 그 강한 어필 그런 부분이 상당히 이재명 대표도 어떤 뭐 위기감이라고 할까요? 아니면은
또 다른 선한 경쟁 싸움, 그런 면에서 이재명 대표가 유세 현장에서 지난 대선과 같이 상당하게 발언 강도가 세졌다. 강도가 뭐 1년 만에 1년 반 만에 이게 다시 들을 수 있는 그런 발언 강도였다는 생각입니다. 제가 어제도 상당히 수영하고 운동하고 뭐 쉬지도 못하고 그래서 너무 피곤했는데 오늘도 사실 오전 예배 끝나고 오후에 와서 잠깐 쉬지도 못하고 또 관련 책도 있고 또 나름대로 그냥 또 이렇게 유튜브도 좀 봤다가 이렇게 준비하고 지금 눈에 잠기가 제 눈에 이제 잠이 막 졸음이 지금 많이 오는 표정입니다. 좀 이해를 해주시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동안에 이재명 대표가 민주당 대표로서 이렇게 발언하지 못한 이유는 그동안에 이렇게 잠재적으로 가지고 있던 그런 언사에 대한 그 본능적인 그 정치적인 언사를 민주당의 수박들이 천지에 다 수박들이 있어서 아마 발언을 하지 못했다는 생각을 가져보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이제 그런 뭐랄까 이게 사이다 같은 시원한 발언들을 통해서 지지도가 이제 더 이렇게 올라가는, 또 요즘 물방론을 지금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 물방론에 대해서는 아마 제가 지난 방송에 말씀드렸지만 추미애 장관이나 이재명 대표는 조국 혁신당에 대한 그 본질을 알고 있기 때문에 아마 민주당의 몰빵론을 얘기를 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여기 이렇게 보면은 잠깐만요. 제가 이걸 좀 볼게요. 비례대표로 이제 확정이 됐더라고요. 누굽니까? 여기 제가 서미화, 이성락, 백승학, 임광현, 정혜경, 용혜인. 용혜인이 이제 6번입니다. 그리고 오세희, 박홍백, 강유정, 한창민, 전총덕, 김윤, 김인미애, 정을호, 손솔, 최혁진, 이주희, 김준환, 고재순, 김영훈 20명이 이제 순번까지 정해졌습니다. 그래서 시민사회에서 K 정치 혁신연합 쪽에서 추천한 서미아 이제 국가인권위 1번이고요. 그 다음에 뭐 이성락 전주 러시아대사, 백승아, 초동교사 노조, 더불어민주당에서 추천한 백승아 씨가 이제 3번, 임광현, 그다음 정혜경, 진보당 정혜경 5번, 그다음 6번이 이제 용혜인 새진보연합 상임 대표 용혜인 씨가 6번. 이번에 결국 또 용혜인 씨가 또 비례에 또 나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쭉 그런 순번에 한창민 씨가 이제 새진보연합에서 이제 10번으로 나오게 되고요. 20명까지 이렇게 골고루 섞어가면서 시민사회, 더불어민주당, 진보당, 새진보연합 이렇게 확정이 됐습니다. 추천 순위까지 다 확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좀 이분들이 좀 더 개혁적인 성향으로 이재명을 도와서 민주당이 이렇게 했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국힘도 마찬가지죠. 국힘도 제가 명단을 입수를 못했지만 하남 같은 경우는 이용하고 이창근, 하남 어른 이창근 씨가 후보로 공천이 됐고요. 그래서 제대로 한판 붙는 그런 어떤 총선 전쟁이 됐으면 좋겠다. 자기 실력대로 또 진짜로 국민들을 위한 그런 총선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아까 오후에 좀 약간 쉬지를 못했던 것은 이쪽 저쪽으로 제가 이시아라든가 뭡니까 그 사이트들 있지 않습니까? 젊은 사이트들 우리 디시인 사이트, 또 클레양, 딴지, 보배드림,
덕후라고 하는 데도 있고 그런 쪽에 대충 한번 그 어떤 현 정치 상황을 한번 이렇게 살짝 조회를 다 해봤습니다. 했더니 상당히 이제 어떤 부류는 조금 여당 약 이재명 쪽을 싫어하는 쪽도 있고 또 어떤 데는 이재명의 야당을 지지하는 쪽도 있고 뭐 별 얘기가 다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사실 이 평론을 하려면 제가 이제 썸네일에다가 달았지만은 저작거리 민심을 좀 먼저 파악을 좀 하는 게 굉장히 좋겠다 그런 생각 가져봅니다. 왜냐하면 제가 그 정봉주 이번에 좌천 그러니까 정봉주가 이번에 떨어졌지 않습니까? 사태죠. 그 목발 사건으로. 제가 정봉주가 나름대로 관록이 있고 나이도 한 65세, 뭐 64, 5세로 알고 있는데 60년생으로 알고 있는데 많은 그 고난을 많이 당했죠. 의원 딱 한 번 하다가 중간에 그렇게 장기 동안 의원 상실하고 계속 그렇게 돼 왔는데 지금 아까 내가 박진영 교수의 그 유튜브 그 커뮤니티 글을 잠깐 보니까 뭐 어떤 그 후배하고 이렇게 통화를 하면서 그 정봉주 도북을에 대해서 박진영 교수도 출마를 하려고 생각을 했던 것 같더라고요. 근데 박진영 교수는 그 후배한테 양보를 하겠다 했는데 결국은 뭐 조수진 변호사가 그쪽에 이제 박용진하고 이렇게 다시 그 경선을 붙는 그런 걸로 확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박용진은 하위 그 30%인가요? 그렇게 감점을 받고 그 다음에 초선 의원으로 시작할 수 있는 조수진 그 변호사는 뭐 20%인가 이렇게 인센티브를 받는 그런 경선이 되기 때문에 대부분 사람들은 20% 경쟁받는 조수진 의원, 알릴레오에서 유시민하고 같이 나왔던 그 변호사입니다. 그래서 나름 뭐 기대도 되기도 하고 또 노무현 쪽에 그 재단에 뭐 이렇게 뭐 어떤 일을 또 맡았던 경력도 있고 그래서 기대는 좀 됩니다. 제가 봤을 때는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오늘 좀 내용을 이렇게 보면서 아까 인사이드라든가 이시아라든가 그런 내용을 좀 살펴보니까 상당히 그쪽은 뜨겁더라고요. 그러니까 신속하고 정보력이 빨라요. 우리 젊은 층이라서 어떨 때는 용어를 제가 못 알아듣겠는데 굉장히 이게 정치는 바로 이 젊은 층들이 어떤 저작거리에서 어떤 내용을 이야기하는지를 좀 빨리 파악해야겠다. 그래서 어떤 의견을 제가 봤냐면은 상당히 그 조국 혁신당에 대해서 우려 섞인 염려를 많이 한다. 조국 혁신당의 그게 과연 뭐라 할까 그 윤석열을 탄핵은 않고 퇴진이라는 말을 쓰는 것도 거기서도 내가 발견했습니다. 조국 혁신당을 100% 믿을 수가 없다라는 얘기도 하더라고요. 지금 뭐 한 20% 가까이가 조국 혁신당의 지지율이 이렇게 나오는데 상당한 이제 의석수를 차지하죠. 그렇게 나온다 하면은 거의 뭐 한 15석 이상은 가져갈 수가 있으니까요. 그 비례당을 다 가져간다는 얘기죠. 의석수를. 근데 거기서는 뭐 의견들이 굉장히 반반으로 나눠졌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그 조국 혁신당에 대한 부분이 지금 좀 더 지켜봐야겠다. 지금 그 조국 혁신당이 가지고 있는 그 조국시가 어떤 그동안에 문재인 정부 때 초기 정부 때 사실 어느 정도 진행이 되고 서울중앙지검장을 윤석열 정부 때 이제 민정수석 때 윤석열 당시 그 서울중앙지검장으로서 민정수석인 조국이 그렇게 승인을 했거든요. 그 다음에 검찰총장까지 그러면서 검찰총장이 등극이 되면서
또 저기 조국은 뭐 법무부 장관으로 그렇게 같이 인사가 나면서 서로 대치점을 이뤄가지고 그런 사단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조국 씨를 봤을 때는 조국 대표가 상당히 뭐 외모나 뭐 어떤 인격이나 그런 건 참 훌륭하다고는 보는데 소위 과거에 우리가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신원섭판이라고 글도 잘 쓰고 얼굴도 괜찮고 전체적인 외모도 풍채도 좋다. 그런 그 요즘 아이돌 같은 어떤 그런 외모. 그래서 조국은 사실 요즘 시대에 어떤 인터넷이나 그런 SNS에서 이렇게 먹힐 수가 있다. 과거에 언뜻 저는 어떤 생각을 했냐면은 문재인 대통령이 그 팬덤을 이뤘을 때 자기의 어떤 그 그러니까 달님이라고 하는 그 아줌마층들 그 굉장히 지지를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아이돌 제2의 아이돌이다라고 할 정도로 인기가 좋았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그래서 나름대로 그 사람들을 몰고 다니고 초기 때 저도 뭐 한때 문재인 대통령이 뭐 김정은과 만났을 때 남북 통일도 희망을 가졌고 굉장히 인기가 좋았는데 허란 개혁은 않고 다 엉뚱한 짓 하고 외모 관리, 자기 홍보 관리, 지지율 관리 그런 데만 신경을 썼기 때문에 저 양반 왜 그럴까 상당히 이제 점점 그 실체를 제가 알게 됐죠. 저 상당히 그 배신감을 느꼈습니다. 지금 그런 모양새를 문재인으로부터 배웠지 않았나. 신원섭한적인 그런 그 아이돌의 그 어떤 그 뭐랄까 그 무비스타 같은 행동 아니면 그런 처세술 그런 것들을 배웠지 않았나라는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뭐 여러 얘기가 나옵니다. 뭐 결자 해지, 뭐 조국의 말 중에서는 반드시 내가 결자 해지하겠다. 뭐 절치부심, 뭐 와신상 여러 얘기가 다 그런 내가 봤을 때는 뻥이라고 봅니다. 뻥입니다. 그건. 그 정치인 얘기는 절대 믿으면 안 되는 뻥으로 저는 보기 때문에 그냥 본인의 어떤 그런 쇼맨십으로 한다라고 이렇게 저는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국민 간판 스타 조국은 정말로 믿을 수가 있을까? 저는 그렇게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현재 조국 혁신당 총선 이전과 이후를 나눴을 때 조국의 개인 브랜드 가치가 올라간 조국 혁신당과 총선 후에 대한민국 조국으로서 조국 혁신당으로 정립이 뭔가 정착이 될 수 있느냐. 그게 이제 관건이고요. 제가 걱정스러운 것은 또 다른 제2의 촛불 시민을 페이크 속이는 거 아닐까. 과거의 촛불 시민들을 속여서 문재인 수박들의 정당, 수박들의 어떤 문재인 정부가 들어섰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많은 시민들이 그게 분노를 지금 하고 있는 거고요. 대중에는 또 지금도 1년 이상 거의 지금 2년 가까이 되는 그런 촛불 토요일마다 하는 집회도 이제 너무 피로감에 젖어 있고 식상해 있고 또 그동안에 많은 국민주권당도 나오기도 하고 지난주에는 또 조국 대표도 가고 누구누구도 가서 이렇게 당들이 가서 가두행진도 어떤 보여주기 하지 않았나. 근데 저는 안 간 지가 지금 한참 됐습니다. 옛날에 작년에도 가고 또 거기에 한 서너 번 갔는데 가면 갈수록 그 어떤 결과물이 없어요. 의미가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사실. 많은 사람들이 이걸 뭔가를 진행을 했을 때 그런 계획 아래서 반드시 결과물을 나눠야 하는데 퇴진이란 말 자체도 마음에 안 들고 지금 좀 강하게 얘기하면 하나의 협상이라고 하는 테이블에다가 갖다 놓으려고 하는 것인지 많은 사람들이 저와 같은 생각을 많이들 지금 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상당히 지금 어떤 그 추진력을 잃었다. 저도 그쪽에 국민주권 창당을 할 때 초기에 저도 참석해서 발언도 하고 그 멤버들 그 창준이 멤버 초기죠. 그래서 이런 당을 이렇게 만드는 게 좋겠다라고 얘기도 했지만 결국은 자기네들이 이미 그림을 그려놓은 판대로 정당을 만들고 당명도 국민주권당으로
있게 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뭐 굳이 이게 표현을 한다면 지금 현재의 뭡니까 그 정당에 대한 그 구조가 왼쪽에 구구가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바로 구구 옆에 우익이 있고 그 다음 보수, 중도, 진보, 좌익 그렇게 스펙트럼이 나눠져 있거든요. 정치적인 또 이데올로지 정치 성향이. 그럼 구구의 대표적인 것은 공화당 같은 부류, 그러니까 좀 아주 그 강하죠. 공화당 쪽에. 그 다음에 구구 조금 좌로 조금 가면은 우익이 있습니다. 우익. 그러니까 옛날 통합미래당이라든가 뭐 지금 국힘당의 조금 우익적인 그런 인사들 쪽이 우익에 있다라고 보면 되고, 그 다음에 보수는 사실 민주당이 보수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더불어민주당이 보수 쪽에 있고 뭐 그 안에는 또 약간 좌로 간 사람도 있고 우로 간 사람도 있겠죠. 또 국민의힘도 보수에 있는 분들도 많습니다. 뭐 이준석 같은 경우는 좀 보수에 가깝죠. 우익보다는 보수 쪽으로. 그래서 구구에 있는 사람들이 이준석을 빨갱이라고 할 정도 좌파라고 이렇게 불러더라고요. 이준석 신당을, 개혁신당을. 그러니까 이게 스펙트럼이 그렇게 나눠진 거죠. 그 다음에 중도가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합리적 중도, 합리적 보수, 그 중도층 한 30% 정도를 차지한다는 그 중도에 저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저는 합리적인 보수, 온건 보수 쪽에 중도에 저는 들어가 있다고 저는 보고 있고요. 그다음 중도 오른쪽에 이제 그 진보가 있는데, 진보는 뭐 정의당이라든가 뭐 진보당 뭐 그런 계열 쪽에 있는 정당을 말하는 거죠. 좀 더 그 공동체주의적인 거, 사회주의적인 그런 그 성향을 갖고 있는 게 진보 계열이죠. 그 다음에 진보의 더 오른쪽으로 치우친 쪽이 좌익입니다. 좌익. 좌익. 그 다음에 좌익보다 더 또 오른쪽에 국자. 아까 구구가 있으면 국자가 있죠. 진보 오른쪽에 좌익 단체. 좌익은 NLL이라든가 뭐 그런 쪽에 있는 사람들. 이제 그렇게 이제 표현을 하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전문가하고 나중에 좀 더 그 스펙트럼을, 대한민국 정치의 스펙트럼을 좀 나눠보는 걸로 하고요.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어떤 그 조국에 대해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조국의 성과물이 지금 없다라는 얘기죠. 아까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청와대에서 민정수석 때에 그 문재인 대통령 한 배를 탔다. 그리고 본인이 뭐 손발이 잘렸든 안 잘렸든 뭐 그것도 능력인데 조국의 민정수석이라는 권한을 줬을 때는 그 권한에 의지해서 책임이 있는 어떤 책임이 있는 그 청와대 민정수석으로서의 권한 행사를 해야 한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런 권한 행사가 전혀 없었다. 그러면은 이것은 우리가 조국에 대한 성과, 소위 어카운트빌리티를 어떻게 보여야 할 것이냐. 그래서 지금 이 자리에서 지금 창당을 하면서 개혁을 하겠다, 뭐를 하겠다, 누가 그 말을 믿어들지도 의문입니다. 왜? 과거에 촛불 시민들이 속았거든요. 실컷 제주는 곰이 부리고 나중에 떡고물은 그 민주당 그 문재인 일당들이 다 가져가지 않았습니까? 그 당시에 그런 그 간판 스타로서 신원섭한적인 그 외모와 말과 그런 걸로 국민들을 다 속여서 자기네들의 이익을 취해갔는데 지금 대부분의 사람들은 조국을 바라봤을 때 혹시 그럴 수도 있지 않겠냐라고 매우 걱정을 하는 것이죠. 매우 애의주시하고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조국에 대해서는 정치라는 게 상도가 있는 법인데 지금 와서 뭔가를 하지 못하고 뭐 창당을 했으니 지금은 윤석열 정부에 대해서 강하게 밀어붙이겠다? 또 더더욱 그 구성원들이 많은 사람들이 청와대 과거 문재인 대통령 때 하지 못했던 인물들로 구성이 돼 있고
또 조국 대표는 그 과정 안에 그 어떤 책임이 있는 과정 안에 들어가 있던 멤버입니다. 이유가 어떻든 간에 그 배 같이 동일하게 배 안에 같이 탄 하나의 그 인물이거든요. 하나의 같은 배를 탔습니다. 문재인 정부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본인이 과거에 대한 이러이러이러해서 내가 이렇게 당시에 할 수 없었다라고 고백을 하고 그거에 대한 책임을 반성을 하고 그거에 대해서 아주 강렬하게 지적을 한다든가 고백을 하고 추미애 장관 같이 최소한 최강욱 전 의원은 어느 모 유튜버에서 그 살짝 청와대에 있던 시절에 어떤 내용들을 얘기를 하더라고요. 물론 뭐 그 양반도 저도 막 같은 동양 사람이지만은 나이 저보다 한참 어린 후배지만은 직접 자기 주군인 문재인 평산마을 문재인 대통령을 속된 말로 까지를 못하더라고요. 근데 추미애 장관은 책을 통해서 또 이렇게 방송을 통해서 자기의 어떤 그런 그 제안을 거부를 했고 그 자리에서 내려와라라고 그 노 실장을 통해서 그런 내용을 그대로 얘기를 했죠. 물론 뭐 처음에는 그 양반도 얘기를 안 했습니다. 다 아는 사실인데 일부 정철승 변호사라든가 뭐 진해원 검사라든가 일부 그 모임들 한 10명 모이는 멤버 그 유군 시은이나 모이는 그 멤버에서 정 변호사 페이스북을 통해서 그 얘기가 처음에 나왔습니다. 그 사실 그 문재인 대통령이 거부를 해서 그만두게 했다라는 게 그때 나왔던 겁니다. 그때 정 변호사의 페이스북을 통해서 알려지게 됐고요. 그 다음에 몇 개월 있다가 이제 방송 요청이 와서 추미애 장관이 드디어 고백을 하게 됐죠. 그게 사실이다라고. 그 다음에 장하리라는 책도 쓰게 됐고 그런 것이 조국이 없다라는 얘기죠. 저는 제가 봤을 때는 조국이 자기가 윤석열을 까기 전에 문재인에 대해서 이러이러해서 자기 주군인 문재인에 대해서 이런 내용에 대해서 왜 못했는가. 또 본인은 같은 동업 어떻게 보면 그 정부의 문정부의 같은 사람이거든요. 그럼 자기가 이런 부분에서 먼저 반성을 하고 그 다음에 윤석열 정부에서 실질적인 성과물을 내야 한다는 얘기예요. 근데 퇴진이란 말을 쓰는 것은 그 용어에 안 맞죠. 그만큼 정치적인 그 어떤 그 레토릭이나 용어 자체가 하나의 탄핵이란 말을 좀 이렇게 쓰거든요. 그래 뭐 3년은 길다. 그럼 어떻다는 얘기입니까? 3년은 길으면은 뭐 그게 퇴진입니까? 아니면 하야입니까? 아니면 그게 탄핵입니까? 그러니까 자꾸 의심이 가는 거예요. 저 양반의 끝은 내각제가 있구나. 왜? 내각제를 주장하는 많은 의원들과 또 수박들과 또 평산과 여러 가지 그런 정황이 많이들 속속들이 그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그 뭐 인사이드 그 뭡니까 딴지일보라든가 그 뭐 클리앙이라든가 24 그런 데서 많이들 젊은 층이 많이들 알고 있습니다. 요즘은 상당히 많이 퍼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 얘기가 지금 중구난방이 됐는데 그 사실 그 성과가 없다. 아직은. 그리고 조국은 그 신원섭한적인 그런 있어빌리티, 소위 말하는 있어빌리티, 어카운티빌리티가 아닌 있어빌리티적인 그런 어떤 간판 스타다. 그것은 문재인으로부터 배운 것이 아닌가. 정말 문재인으로부터는 배웠다고 봅니다. 그런 그 몰이식, 인기 영입 몰이의 팬덤 그런 그 어떤 스킬을 배웠지 않았나. 지금 뭐 그렇습니다. 저는 그렇게 평가를 하는 거고요. 그래서 또 다른 제2의 촛불 시민을 속이는 그런 행위가 되지 않을까 저는 매우 걱정이 되는 겁니다. 결과가 이제 나오겠죠. 아마 총선이 끝난 다음에 어떤 법 집행을 하고 법률을 만들어내고 어떻게 그걸 강하게 그 돌격 선봉장으로서 역할을 한다고 했으니까 어떻게 할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너무 신뢰를 주기는 어렵다.
하여튼간 제가 그 저작거리 그 오늘 그 조회를 좀 오후에 하면서 비례 순위도 이제 정리가 됐고요. 그다음에 또 유튜버들 사이에서도 또 다른 그 권력 싸움이 됐다. 지금 김어준 아침 김어준 방송 이종원 거기 개장수라고 하는 개총수죠. 그 이종원 그다음에 새날 그다음에 박시영 그 빅 스피커들은 거의 다 이제 조국 혁신당을 밀어주는 그런 여러 가지 경제적 여러 가지 상황들을 다 그 홍보 언론 그런 쪽으로 많이 밀어주고 있겠죠. 그런 쪽에 이렇게 조국 혁신당 쪽에 지금 줄에 서 있고 또 그 반대되는 데가 이제 최동석 소장 그 롯본기 그다음에 큐 채널 큐 그 젊은 분 나와서 이제 춤도 추고 이렇게 하는 그 채널 Q인가 EQ 채널. 그 다음에 그 뭡니까 아침 10시 방송하는 이송원 TV죠. 이송원 저거 동갑내기더라고요. 그래서 상당히 아주 똑똑하고 잘 하시더라고요, 그분이. 그래서 지방에서 이렇게 하시는 것 같은데 상당히 그런 부분들이 이렇게 서로 유튜버들 스피커들끼리도 나눠져서 하고 있다. 의열단인가? 거기서도 이렇게 최동숙 소장님, 김용림 목사, 또 롯본기, EQ 채널, 이송원 TV, 그 다음에 파플리즘인가? 파브리즘인가? 그쪽에 이제 이렇게 서 있습니다. 양쪽이 나눠져 있어요. 이제 김용문 목사랑 뒤에서 개수 그 숫자는 거의 비슷한데 빅스피커로서는 상당히 그 조국혁신당 쪽의 유튜버가 더 좀 크죠. 크기는. 근데 이제 숫자는 비등하게 돼 있고. 그래서 좀 이게 문제가 그 어떤 아래서부터의 저작거리의 민원, 저작거리의 목소리를 듣고 이 사람들이 그걸 전달을 하고 그 사실을 갖다가 얘기를 해줘야 하는 게 그 유튜브 제2의 인터넷 방송의 어떤 의무인데 권리이자 의무죠. 그런 저작거리 소리를 들으면서. 근데 제가 판단했을 때는 그렇지가 않고 이걸 좀 어떤 왜곡해서 선도적으로 지배하려고 하는 성향, 그러니까 헤게모니화 시켜서 이것을 자기 의도대로 뭔가를 쉴드를 쳐주면서 이렇게 만들어 가려고 하는 선동, 아까 이제 데마고그라는 말 썼지 않습니까? 정치 선동가 같이 이 스피커들이 제2의 데마고그를 형성해 가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일반 시민들을 이 유튜버 빅 스피커를 통해서 자꾸 이렇게 만들어가는 거지. 왜곡된 사실을 권력화시켜 간다는 얘기예요. 자기네들만의 성역화. 상당히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이게 아래에서부터 위로 올라가는 어떤 바텀업 방식이 아닌 그런 스피커의 문제가 있구나. 그래 지금 유튜버들 간의 전쟁이 일어나고 있다. 제가 그렇게 보고 있고요. 제가 또 아는 동생이 그런 말들을 이거 파이다 파이 아니노 하면서 이게 경상도로 이제 반토막이라는 말을 이제 표현을 쓰더라고요. 저희가 파이다가 뭐냐 물어봤더니 이 반토막 아주 좀 엉터리다. 그때 이 파이다 파이 아니노 하면서 그런 말을 저한테 이제 하더라고요. 그래서 깜짝 놀랐는데 그 정도로 지금 유튜버들의 전쟁이 지금 일어나서 싸우고 있다. 제가 눈이 피곤하고 지금 잠이 아주 빨리 이제 좀 네가 방송 마치고 자려고 하는데 눈이 잠기네요. 그래서 이제 후보 공천 성과도 안규백과 이명배 교수가 이렇게 지금 진행을 발표 안규백 실질 그 좌장이 이명배 후보 공천위원장 아닙니까? 이번에 제가 자꾸 이제 50% 성공이고 50%는 성공하지 않은 실패다. 근데 그나마 나름대로 민주당 후보 공천 시스템에 의해서 했는 그 결과는 아주 좀 오래되고
좀 이게 당도가 있는 아주 그냥 찐 이 수박들 많이 이번에 많이 탈당을 했죠. 그다음에 이제 어린 뭐 고민정이 뭐 김한규 뭐 그런 그 어린 아주 잔챙이 같은 어린 수박. 다만 이제 민종석이가 지금 뒤에 물러나서 탈당도 않고 지금 앉아서 다음 기회를 좀 노려보려고 지금 대기 중에 있는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 양반이 민주당 안에서 이제 8월 그 당대표 선거를 지켜보고 또 어떤 기회가 오면은 다시 일으켜가지고 어라이즌 시켜서 당권을 가져가려고 하는 그때 이제 조국 혁신당과 어떻게 되겠죠? 오늘도 뭐 이종민 새로운 미래인가가 언젠가 우리는 민주당과 합칠 것이다라고 발표를 했어요. 오늘. 그게 사실 다 복선이 깔린 내용이죠. 뭔가 자기네들끼리는 그런 내용을 얘기했을 때는 복선이 이미 협의가 됐던 사항이죠. 그러니까 뭐 우스갯소리로 야 좀만 기다려라. 우리 들어가니까 우리가 다시 되찾아올 거다. 지금 이재명이 사당이니까 그런 얘기를 했겠죠. 그래서 안규백과 이명박 교수의 후보 공천 성과는 저는 반전은 성공이고 반전은 실패다. 그래서 좀 아쉬운 부분이 있다. 그리고 많이 그 이재명 쪽에 많이 그 손실을 가져오고 좀 타협점을 많이 찾았지 않았냐. 이재명의 계산 정치 계산법은 대선까지도 바라보고 진보나 뭐 또 연동형이라는 측면도 마찬가지입니다. 병립형을 취소하고 연동형을 했을 때는 더 큰 그 야권의 어떤 그 통합, 범야권의 협력, 대선을 바라보고 하는 그 정치 계산법이 이재명의 계산법이 아니었나. 그래서 자기의 가까운 팔도 이렇게 내놓으면서 그런 부분들을 저는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아는 여기 하남에 있는 민호부 같은 경우도 물론 이제 정치 경력은 짧지만은 향후 좀 더 된장이 푹 익어야지 더 숙성이 잘 되는 것 같이 더 이런 부분들을 지켜나가면서 다음에 또 더 좋은 큰 인물이 될 걸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이런저런 얘기를 지금 했는데 아까 뭐 국자 그런 얘기도 하고 뭐 구구 얘기도 하고 했는데 그 사실 제가 극자가 스펙트럼에서 극자 운동권의 그 소위 우리가 말하는 가짜라고 하는 옛날에 그렇게 극자 아주 NLL보다도 더 극자인 김문수, 하태경 그런 사람들이 지금 다 저쪽으로 가 있거든요. 그 보수도 아니죠. 구구 쪽에 가 있거든요. 그 사람들의 정체성은 뭐냐? 기회주의도 아니고 뭐냐? 기회주의는 맞긴 맞는데 뭐냐? 그런 의심을 좀 가져봅니다. 제가 그래서 사실 이제 오늘 방송을 이렇게 하면서 지금 뭐 한 40분 어제하고 똑같이 40분 방송이 됐는데 이재명의 최근 사이다 발언 조국 등장과 선의 경쟁에서 강하게 나가니까 자기도 이제 어느 정도 이제 공천이 마무리되면서 그래도 뭐 옛날 같지가 않은 분위기에서 자기도 이제 좀 숨을 좀 쉴 수 있는 공간이 열렸죠. 그래서 이렇게 이재명의 사이다 발언이 나오고 앞으로는 더 많이 나올 것 같아요. 이재명의 사이다 발언은 그 다음에 그 정봉주의 그 사건, 정봉주 씨가 안타깝지만 그 소위 그 좀 냉정한 말을 좀 옛날에 했어요. 유튜브에서. 제가 봐도 김상진 의원이 고민정한테 컷오프 소위 말해 전략공천 1인 공천 됐을 때 김상진 씨가 떨어졌거든요. 광진에서. 근데 냉정한 얘기를 막 하더라고 공개 유튜브. 그래 내가 봤어. 저 양반 나중에 말이 시대겠다. 같은 동지로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김상진 후보를 위로해주고 그렇지만 자기 경험에 의해서 뭐 이거보다 더한 일이 더 있을 것이다 하면서 냉정한 얘기를 막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목발 사건도 그런 같은 맥락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좀 따뜻하니 마음이 좀 이렇게 같은 그 안타까운 마음으로 이렇게 항상 포근한 마음을 하면서 자기의 정치력을 피하는데 너무 차가운 마음으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저런 목발 사건도 나온 겁니다. 정말 말을 하면 안 되는 얘기죠. 그리고 정치인은 거짓말이 가장 생명이거든요. 거짓말 한 번 하면 신뢰감이 떨어져요. 어느 누구도 거짓말하는 의원은 저는 믿지를 않고 절대
국회의원은 하면 안 됩니다. 근데 또 한 번 변명을 하면서 거짓말을 했다는 건 정봉준 의원은 앞으로 정치에 발을 들여놓기가 좀 어렵지 않겠나. 나이가 이제 60년생인데 65세 정도 됐으면. 그래서 상당히 좀 나이가 많은 사람일수록 더 이렇게 포근한 마음으로 동지애를 생각하면서 안타까워하고 참 안 됐다. 다시 한번 재심 한번 받아봐라. 그렇게 하는 게 예의고 에티켓인데 냉정하게 표현을 했을 때 제가 예측을 했어요. 언젠가 자기 씨를 뿌리겠구나. 아니나 다를까 최근에 정봉주 의원이 이제 좌천이 됐죠. 컷오프 돼버렸죠. 이제 그런저런 얘기를 제가 오늘 했는데 인생이라는 것은 한마디로 돌고 도는 것이고 그만큼 한 만큼 그렇게 결과가 나와야 하는 게 평가를 받는 것이라 이게 뭐 말장난이나 아주 마스크를 포장을 해서 막 간판 그 아이돌 같은 스타 그냥 쇼맨십으로 하는 게 정치가 아닙니다. 다 진실이 드러나고 결과물로서 평가를 받는 거거든요. 뭐 이번에 공천 시스템도 마찬가지였겠지만, 그러니까 제가 오늘 뭐 이런저런 얘기를 했는데 조국 신당에 대해서, 조국 혁신당에 대해서 조금 더 지켜보자. 100% 믿지 말고 뭐 물론 뭐 우군이 생기는 건 좋죠. 동지로서 좋은데 그 동지가 언젠가 또 배신할 수도 있다라는 배신의 동지가 될 수도 있다는 그런 정치의 그 어떤 생리학적 현상에 의해서 오늘의 동지가 내일의 적이 된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바라봤으면 좋겠습니다. 하여튼 오늘도 40분 정도 이렇게 방송을 좀 했는데 제가 막 굉장히 피곤하니까 눈이 잠기고 막 눈이 더 작아지고 굉장히 그렇습니다. 눈이 따갑고 지금. 그래서 방송 이만큼 하고요. 항상 좀 저희 찰리의 세상 얘기 TV 구독 좀 꼭 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더 이렇게 예측을 하는 방송, 더 현 상황을 진단하고 그게 맞든 안 맞든 좀 종합적인 그런 컴플렉스 그러니까 그 멀티를 통해서 다양한 그 정보망을 통해 가지고 앞날을 예측하고 그런 그 정치 방송 또 종교도 마찬가지고 그러면서 그 해답을 찾아가는 역사도 문제고 그래서 그렇게 할 예정이고요. 제가 또 앞으로 지금 계획이 그 경세유표라는 이 책을 이 강효백 교수가 쓰신 책인데 아주 내용이 쉽게 돼 있어요. 근데 아주 일반 책 읽기는 너무 좋게 돼 있어 가지고 이걸 챕터별로 주제별로 역사 방송을 제가 조금 하루에 꼭 한 번씩 해서 한 5번 정도 올리려고 합니다. 제가 23일 날 강효백 교수를 만나거든요. 인터뷰를 좀 해야 하는데 만나기 전에 이걸 저희가 5월 달에 저희 일제청산연구소에서 이걸 주제로 좀 강의를 해달라고 제가 말씀을 드릴 겁니다. 그래서 미리 제가 이걸 지난번에 다 읽었지만 다시 한번 제가 방송으로 한 번 더 숙지하고 하기 위해서 이걸 제가 했고 내일부터 이것을 한 챕터별로 뭐 국회의원 배지를 떼라 라는 것부터 시작으로 해서 제가 방송을 시작할 예정입니다. 오늘도 늦게까지 이렇게 방송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찰리의 세상 얘기 TV 주위에 많이 좀 알려주시고 그냥 구독 돈 안 들어가는 거니까 구독 좀 꼭 좀 부탁드립니다. 예, 사랑합니다. 예, 안녕히 계세요. 감사합니다. 예.